농지법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불가피하게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 명령이 유예되는 절차 등을 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일부 공기업 직원의 일탈행위로 촉발된 농지 원정 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21년 8월 17일부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농지법이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금의 상황이 과연 농지법의 개선인지 계약인지는 헷갈리는 상황이지만,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매년 1회 이상 의무화되었고, 그동안 휴경만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관행처럼 묵인되던 행위조차 이제는 법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지법 위반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 범위는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적발 사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농지법 개정 2년 만에 경남도의회에서 농지법 개정을 촉구 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지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니 농지법 강화로 일반인의 농지 구입이 사실상 까다롭게 되어 고령으로 경작이 어려워지거나 농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리가 많아 폐지되었던 농지위원회 제도를 부활시키는 넌센스 행정이 개탄스럽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댓글 상단에 링크해 두겠으니 청원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농지법 위반 적발 사례의 상당 부분이 농지의 임대차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농지법을 대하던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딴 식이냐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채널에서 농지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단계별로 업로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전 영상에서 농지법 개정 내용을 시행 시기별로 짚어보면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의 이행 강제금 부과까지 농지의 처분 절차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농지 처분 제도에 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 농지의 처분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 처분 제도의 목적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용 실태조사 등 처분 절차는 농지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인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 유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농지의 처분 절차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농지로 적발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처분 명령 유예 과정을 거쳐 처분 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행 강제금의 부과 징수는 농지 처분 명령을 미이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위반 행위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소유 제한이나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불법 농지 임대차 또는 위탁 경영을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사하는 것일까? 말 그대로 농지 이용 현황이나 경작 현황, 농업 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농업법인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임대차 등을 위반하거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 후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 발급한 농지,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업 경영계획서 불이행 농지, 영농여건 분리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농지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농지를 일시에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조사 인력을 감안하고 향후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농지는 이용실태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 조사 제외 농지 등 일반인과 관련 있는 내용만 살펴보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된 농지, 취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속해서 작용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하지만 3년 이상 이용 실태 조사에서 계속해서 작용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라 하더라도 부지 지주의 소유 농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사 대상 제외 농지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 통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제외 농지라 하더라도 처분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 9월 1일부터 당해년도 8월 30일까지 무단 휴경이나 농지법 위반 여부 등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11월 30일까지 90일간 조사하며 시, 군, 구청장은 재배작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문인데요. 처분 대상 농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 통지하는 경우 절차적 하자로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처분 의무 통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농지나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 인옥농지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등 처분 의무 통지는 농지법 위반 농지를 대상으로 처분 의무 기간 즉 1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1996년 이후 상속받은 농지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소재 농지는 임대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것이 확인되면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 소유자나 그 세대원이 농지 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 조건으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용 허가가 가능하고 전용 후에는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는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농지 처분 대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 수탁 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받기에 앞서 처분 명령을 위헌할 수 있는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농지 특성상 팔고 싶다고 해서 당장 팔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 벽지의 농지의 경우 팔고 싶어도 전혀 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과 농지의 취득 요건이 강화되어서 고령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민뿐 아니라 농지 중개시장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농지 매매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을 잘 알고 숙지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처분명령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경우 3년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처분 명령을 유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분 의무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처분 대상 농지에 대하여 처분 및 작용, 매도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처분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을 체결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명령 유예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처분 명령을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농지 소유자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처분 명령을 유예하겠다, 처분 명령을 미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유예한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매도 위탁 농지의 매도 여부 등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 위탁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처분 명령이 유예된 농지에 처분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처분 명령 유예를 받은 경우 작용기간 3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농지를 작용하지 않아서 2020년 1월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20년 처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작용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처분 의무가 확정된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 의무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농지를 작용하지 않아서 적발되어 2020년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2020년에 작용을 해야만 그 기간을 정해서, 즉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 유예를 통지하므로 유예 기간인 2023년까지 연속해서 작용을 해야 처분 의무 통지가 소멸되고 처분 명령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4년 동안 작용해야 처분 의무 통지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신규 취득이야 영농거리나 직업 등을 따지겠지만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농거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의 차이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 이행 여부 조사 결과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명령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처분 기간은 처분 명령일로부터 6월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앞서 설명드린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신설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앞선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즉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긴 합니다. 이때 농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거나 인근 지역 농지가 공시지가 이하로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이하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형편없는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절차를 보면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데요.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나 이번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농지를 불법 훼손해서 원상 회복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와 이행강제 금액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계고 및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고 고지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현 시점에서 부과되지 않았던 이행강제금까지 소급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나 이미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의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농지의 처분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농지법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불가피하게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 명령이 유예되는 절차 등을 잘 이해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농지 처분 절차에 관해 Q&A 방식으로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